안녕하세요. 저는 93 새 한의사 김영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으셨나요? 사실 저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은 쑤시고 어깨와 허리는 아프고 손목과 발목까지 온통 쑤셔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죠. 그 당시 저는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면 이제 인생이 끝났나 라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아침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9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도 즐깁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한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잡한 운동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비법은 매우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5가지 건강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체념하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룬 환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 85세의 박영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여 거동도 힘들었지만 제가 제시한 건강 습관을 단 3개월 동안 실천한 결과 손녀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물이나 수술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성적인 질병이나 노화의 징후에 대해 체념하고 넘겨버리게 되죠. 관절염, 고혈압, 불면증, 만성피로 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65년간 한의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험을 통해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90세가 넘어서도 30대처럼 활력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5가지 특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저는 한의학과 현대 과학을 결합하여 이 비법들을 발견하였고 여러분에게 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물론 남은 인생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거나 고가의 치료법을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새벽 찬물 마시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텔레비전을 켜거나 바로 아침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하루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6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75세 이정숙 할머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년간
만성 변비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가 두려웠고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어져 잠을 자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제가 제시한 첫 번째 비법을 2주 동안 실천하였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변을 보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1000보다 약간 따뜻한 40도 정도의 물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물을 보온병에 담아두고 아침에 바로 마십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레몬즙 반 스푼을 넣어 마시기입니다. 레몬이 없다면 사과 식초 한 방울이라도 좋습니다. 이는 밤새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진 우리 몸의 pH 밸런스를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의 pH의 밸런스가 맞아야 장운동이 원활해지며 몸속 독소가 잘 배출됩니다. 이 방법은 전통 동양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번 이상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느끼며 천천히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장의 연동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물을 빠르게 마시면 위장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신 후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해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기관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침 첫물은 우리 몸이 밤새 소모한 수분을 보충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20년간 고생하던 변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20년을 고생한 변비가 해결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잠도 깊게 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이처럼 천물 마시기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비법인 세포재생호흡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중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호흡은 생명의 근본이라고 쓰여 있지만 호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65년간의 임상 경험과 현대의학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세포재생호흡법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만성 피로와 숨가쁨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이제 내 인생은 집과 병원만 오가는 것 같아요.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 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 제가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고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포재생호흡법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 3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 4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첫째,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까지 셉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배가 아닌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호흡은 가슴을 확장시켜서 산소를 더 많이 들여보낼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숨을 잠깐 멈추고 천천히 7가지 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참는 것도 중요한 호흡법의 일부입니다. 숨을 참으면 더 많은 산소가 폐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됩니다. 셋째, 입으로 숨을 천천히 내쉬며 8가지 셉니다. 내쉴 때는 입술을 오므리고 후 소리가 나도록 내쉬세요. 마치 촛불을 끄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방식은 폐의 하부까지 공기를 보내고 폐와 혈액의 산소 교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넷째, 이 과정을 3분 동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지럽거나 힘들 수 있으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점차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호흡법이 왜 세포 재생호흡법이라고 불리는지 아시겠나요? 일반적인 호흡은 폐의 상부만 사용하지만 이 방법은 폐의 하부까지 공기가 깊게 들어가게 하여 더 많은 산소가 혈액에 공급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됩니다. 또한 호흡을 깊고 천천히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호흡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호흡법을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피로가 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제는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서 1시간 이상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아요. 손자가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 정말 기뻤습니다. 이 호흡법은 저도 93세인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로를 느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몇 분 만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아서 몇 분만 투자해보세요. 몇 번의 호흡으로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3번째 비법인 식사 전후 3분 습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은 약과 같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1세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심한 소화불량과 영양 부족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 박사님, 먹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아요. 점점 야위어 가는 제 모습을 보면 거울을 볼 때마다 슬퍼요.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3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화가 잘 되고 체중이 3kg이나 늘었으며 얼굴의 혈색도 밝아졌습니다. 이제 식사를 기다리는 것도 즐겁고 먹은 후에도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사 전후에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사 전 1분은 소화액 활성화 호흡을 합니다. 식사 직전에 편안히 앉아서 깊은 숨을 3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때 내쉬는 숨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위장에 혈액이 모여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소화를 돕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식사 전 2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바라보기입니다.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과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는 단순한 정서적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이 과정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음식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더 나은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셋째, 식사 중에는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잘 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번 이상 씹는 것이 첫 번째 소화 과정을 돕고 음식이 충분히 잘게 나눠져서 위장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씹는 습관은 소화를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식사 후 1분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기입니다. 식사 후 가벼운 움직임은 위장과 소장이 음식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소화기관을 자극해 주세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2분은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양손으로 배를 감싸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 마사지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식사 후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소화가 촉진되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와 위산의 분비가 감소하고 장 연동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후에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을 돕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단 한 개월 만에 체중이 3kg 증가하고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습관이 무슨 도움이 될까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속이 편해졌고 한 달 후에는 체중이 늘고 얼굴에 혈색도 돌아왔어요. 이제는 식사를 기다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비법은 단 3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소화가 한층 더 좋아지고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비법인 숙면을 위한 30분 루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수면은 만병의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좋은 수면은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저 또한 93세에 접어들면서 수면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77세 이미경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10년 넘게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 박사님, 잠들기까지 3시간이 걸리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이면 깨어버려요. 수면제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제가 알려드린 숙면을 위한 30분 루틴을 실천한 지 단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1시간 이상 연속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푹 자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좋은 잠을 자서 너무 기쁩니다. 이 30분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뜻한 족욕을 하세요.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물에 소금 한 큰 술을 넣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천이 약간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게 됩니다. 또한 발에 있는 많은 혈관을 자극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숙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둘째,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기입니다. 빠른 속도의 음악은 피하고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선택하세요. 이는 우리의 뇌를 편안한 알파파 상태로 전환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5분 정도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하루 동안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몸의 이완을 도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경직되기 쉬우므로 이 간단한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 명상을 5분 정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수면 자세를 취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과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이 자세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어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30분 루틴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아시겠나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일주기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 루틴은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회복시켜 줍니다. 현대 수면 의학에서도 일관된 수면 전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빠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미경 할머니는 이 루틴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큰 효과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2주 차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고 3주째는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푹 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운이 넘쳐요. 이 간단한 루틴은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을 이 30분 루틴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좋은 수면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5번째 비법인 3분 마음 다스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건강의 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 기능 저하, 혈압 상승, 기억력 감퇴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84, 새 박영수 할아버지는 만성 불안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 박사님,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혈압 양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래서는
약에 의존해 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이 할아버지에게 3분 마음 다스리기를 알려드리고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혈압이 안정되었고 불안 증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3주쯤 지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주치의가 약 용량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살짝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30초 정도 반복합니다. 둘째, 감사의 미소를 지으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감사한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사함을 30초 동안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셋째, 몸의 이완을 실천합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 머리끝까지 천천히 각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내 발이 이완되고 있다. 내 다리가 이완되고 있다. 이렇게 각 신체 부위를 의식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과정은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시간의 명상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포 노화와 관련된 염색체 말단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 과정은 면역력 강화와 혈압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3분 명상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분 명상을 시작한 후 몸과 마음이 점차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에요. 정말 작은 시간만 투자해도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3분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나 텔레비전 광고 시간처럼 잠깐의 틈새 시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5가지 건강 습관은 단순한 일상 속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85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첫 번째 비법만 실천했어요. 한 달 후 2번째를 추가하고 그렇게 5개월에 걸쳐 모든 비법을 생활에 녹여냈습니다. 이제 모든 비법이 그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93세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산책도 즐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단순한 습관의 꾸준한 실천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